2024년 7월 17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주식시장의 질이다. 저질인지 아닌지. 이게 언제 힘을 발휘하냐면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7월 16일 화요일 뉴욕 증시를 보면은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85, 무려 2%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요. S&P 500이 0.64% 상승, 나스닥이 0.20% 상승,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뉴욕 증시가 이렇게 상승한 모습을 보고 우와, 대한민국 주식시장 오늘 올라가겠네. 가만히 있어봐. 오늘 당장 3,000 찍는 거는 좀 그러니까 한 2,900 정도까지만 가자. 이런 야무진 꿈을 꾸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제가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오후 1시 06분 현재 코스피는 마이너스 10포인트. 오히려 오전보다 낙폭을 좀 더 키우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원엔달러는요. 전일 대비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반면에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이 저질이면 뉴욕 증시가 상승해도 저게 진짜 질이 좋아서 상승한 게 아니라는 걸 안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 자꾸 전문가들이 3천 타령하고 앉아있는데 쉽지가 않다고요. 답답하네 정말. 그런 생각이 저는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를 막 듣는 분들은 7월 16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질이 안 좋은데 상승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지금 여러분들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은요. 정보가 많다고 돈이 많다고 주식에서 꼭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저는 요즘 가끔씩 김건희가 되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는 부동산은 잘 모르니까 주식 얘기만 한다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지금 또 다시 의혹받고 있는 삼부토건 아니면 그 주가를 조작하는 선수와 같이 이렇게 계속 연결고리가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그 사이에 벌어진 어떤 다른 주식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러니까 단순히 주식으로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요. 그 밑작업들. 그렇게 돈 벌기가 여러분 가능합니까? 정말 대통령 부인이나 되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아마 김건희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했을 때는 12시에 8만 주를 때려주고 아니면 중간중간에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막 그랬을 때 특히 일부러 손해보면서 뭔가 물량을 정리하고 이런 과정에서 짜증도 나고 속도 상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벌었겠지만 근데 지금은 그냥 다 버는 거의 100% 버는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한다라는 가정하에 주식을 하는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부럽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지금 현재로서는 김건희 아닌 이상 돈이 많다고 정보가 많다고 주식을 해서 다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은 방송에서 종목을 얘기합니까? 방향성을 얘기합니까? 맨날 여러분 주식시장이 저질인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좀 답답해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가면 제가 여러분들께 단도직입적으로 뭘 딱 드리지는 않는데도 나중에 쭉 시간이 지나가 보면 왜 이렇게 신압으로 이렇게 티 안 나게 이렇게 막 스며드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멘탈이 좀 단단해지시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다시 뉴욕 증시로 넘어올게요. 자, 이날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 소비 지표가 견고하게 나오면서 다우지수가 급등했다. 왜? 아이고, 미국 연착륙이 나타나고 있잖아. 연착륙. 이지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날 발표된 소매 판매가요. 원래 시장 예상은 전월 대비 0.3% 둔화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전월과 같은 수준이었대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2.3%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어이구 2.3% 이거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소매 판매는 인플레이션 지표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소비 국가인 미국에서 사용되는 경제 지표 중에 꽤 중요한 지표로 사용이 되는 것뿐인 거죠. 자, 그리고 5월달 소매 판매도요. 기존에 0.1% 증가했어요 라고 발표를 했었었는데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아이고 뭐니나 0.3%나 증가됐네 라고 상향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날 소매 판매가 둔화를 예상했는데 잘 나왔고 5월달 소매 판매도 부진한다고, 그러니까 5월달 소매 판매도 0.1%밖에 증가되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0.3%로 더 상향 조정 나오면서 에이 미국 경제 골디락스네 골디락스 씨 연착륙이네 씨 이렇게 환호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죠. 하여튼 이번 주에 들어와서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가 됐습니다. 어제자로 아마 100%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여러분들한테 어떤 부분을 가스라이팅 하냐면 여러분 이제 시장은요. 25bp 9월 달에 금리 인하 시도 안 먹힙니다. 더 인하를 원하고요. 횟수로 2번, 3번을 원하든 아니면 한 번에 50bp를 원하든 하여튼 조금 더 주식시장은 강력한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죠. 근데 어제자로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가 됐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는 경제지표가 조금만 잘 나오면 아이고 이거 경제지표가 잘 나와가지고 저 어디 연준이 금리 인하 하겠어? 못하겠어. 이렇게 실망했던 상황이었는데 어제자로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가 딱 됨으로써 이제부터는 미국의 경제지표가 잘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후퇴시키는 게 아니라 미국 경제가 연착륙일세라고 예쁘게 포장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경제지표는요. 수정될 수 있어요.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경제지표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용지표도 기존에 발표했던 것보다 4월달, 5월달 각각 5만 명씩 더 줄어든 상태였었고 이게요. 10,000명, 20,000명도 아니고 아니 20만 명에서 5만 명이면 여러분 15만 명이에요. 그 얘기는 이 5만 명이라는 수치가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4월달, 5월달 고용지표 발표할 때 엄청 안 좋을 뻔했는데 어이구 이 정도 나왔으니까 와 고용이 좋네? 고용이 웬만큼 버텨주네? 이렇게 했다가 고용이 좀 안 좋으면 아유 고용이 안 좋으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한다고 했어. 이렇게 또 좋아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100% 확정되어 가는 중에 고용지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둔화되어 있는 상태고 소매 판매도 이렇게 잘 나왔는데 오히려 금리 인하 후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기가 연착륙된다라고 좋아하고 있는 거죠. 뭔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올해 초에, 올해 중반에 물론 저는 주식시장 하방을 여전히 열어놨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떤 악재로 인한 하방이고 올해 뉴욕 증시의 목표는 대선을 앞두고 위로 올리려는 그런 예쁜 그림을 지금 계속 그려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왜 주식시장의 질이 중요하냐면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기초 체력이 없으면 무너지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최근 자주 듣게 되는 멘트가 뭡니까? 차익 실현이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좀 안 가. 우리 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주식이 더 갈 건데 왜 이익 실현을 해요? 차익 실현을 왜 합니까?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서 팔면 되지. 근데 말은 좋게 이익 실현, 차익 실현 하는데 그렇게 매물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의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악재가 탁 튀어나왔을 때 주식시장이 툭 빠지면 밑에서 받아줄 힘이 없다고요. 자, 여하튼 이제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앉으셨을 거니까 요건 좀 뒤로 하고. 자, 어쨌든 소매 판매가 전월과 같은 수준으로 나왔다. 아이고, 둔화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잘 나왔네. 잘했어. 야, 미국 경제 괜찮아. 소매 판매 잘 나왔어.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소매 판매 하나만 있습니까? 이미 PMI 지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부터 시작해서 고용 지표까지 지금 거의 전부 다 부진해지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오직 하나 소매 판매 지금 그나마 그것도 전월 대비 증가한 것도 아니고 전월 대비 상승한 만큼 나온 거고요. 뭐 그닥 이 소매 판매가 이렇게 주식시장을 환호할 만큼 뭐 뜨거웠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6월달 수입 물가 지수가요. 전월 대비 보합 수준이었는데 시장 예상치는 0.2% 증가했는데 0.2% 증가보다는 좀 부진하게 나왔고요. 5월달 수입 물가 지수 0.2% 하락 이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5월 달의 수입 물가 지수는 0.2% 하락이었는데 6월 달의 수입 물가 지수는 0.2% 상승해서 상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하락에서 플러스로 전환됐다. 자, 자꾸 이제는 뭐 합니까? 미국 그렇게 니네가 생각하는 만큼 엉망 아니야. 이런 분위기. 즉 연착륙을 계속 외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타임머신 타고 한번 올해도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금리 인하가 시작된 그 시발점은 바로 2023년 11월 초입니다. 뭐 때문에? 10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때문에. 그 지수가 부진한 바람에 투자자들은 아이고 금리 인하 하겠어 라고 시장을 완전히 판을 바꿨습니다.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은 해야 될 일이 더 있다. 목표치 2%대까지 갈 길이 멀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11월 초에 발표된 10월 달 고용지표를 본 순간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요. 2024년 금리 인하를 하다가 6번에서 7번까지 금리 인하할 거야. 그래서 올해 첫 번째 금리 인하는 3월 달에 할 거야.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작 2024년 1분기 들어와서 1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전월 대비 상승하고 2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 상승하고 3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 상승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 6번에서 7번까지 금리 인하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쑥 뒤로 밀려가면서 그 주식시장의 어떤 공간이 휑하게 이슈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나온 이슈가 뭐였어요? 연착륙, 골디락스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얼른 시장은 아니야. 미국은 연착륙이야. 이 지랄들을 했죠. 제가 그래서 방송 중에 경착륙과 연착륙을 설명까지 해드렸어요. 즉 뭔가 모멘텀이 부족할 때 지금 미국 뉴욕 증시는 무슨 핑계를 대냐면 자꾸 연착륙 핑계를 댑니다. 최근 경제지표가 굉장히 부진해졌어요. 여러분 7월 초에 발표된 6월달 고용지표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를 제외하고 실업률이 4.1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 둔화,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를 쓰고 싶지가 않아서 금리 인하가 확실해지는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가 딱 되니까 소매 판매를 끌어다 놓고 미국 경제
연착륙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닝 시즌 볼게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에 부합했다. 예상치에 앞서갔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순이자 수입 회복 전망에 주가가 5% 올랐다. 이게 다시 말해서 어떤 얘기입니까? 순이자 수입이 안 좋았다는 얘기죠. 지난주에 발표된 금융권의 금리, 금융주들의 어떤 실적들을 쭉 봤을 때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이자 수익 부진. 이자가 덜 들어온다.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의 관심은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에 집중될 것인데 시장은 역시 매우 경고할 것이다. 좋다란 얘기는 참아쓰지 못합니다. 경고할 거래요. 자, 경고라는 의미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버틸 거라는 거죠. 버틸 거다. 자, 금리 결정.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딱 100%가 딱 됐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에서 이제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제 주식시장은요, 9월달에 25bp 금리 인하 재미없어 합니다. 이제 시장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려면 한 번 이상의 추가 금리 인하 혹은 한 번에 50bp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야지만 주식시장이 금리 인하 한번 다시 갖고 놀까 이런다고요. 자,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을 계속 붕붕 띄우기 위해서 연말까지 3회 금리 인하 확률도 50% 넘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소매 판매가 발표가 좋게 나와서 미국 연착륙 기대된다면서요. 근데 왜 9월 달에 25bp 금리 인하 하면 되는데 소매 판매 잘 나왔다고 미국의 연착륙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면서 왜 추가적으로 2번, 총 3번의 금리 인하를 그립니까? 경제가 좋으면, 경제가 편탄하면, 하물며 경기가 진짜 골디락스면, 경기가 연착륙이면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하긴 미국의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총 맞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후보를 한 해 만에 지금 미국도 정치판도 개판인 것 같은데 경제판은 되게 질이 좋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 바로 VIX 변동성 지수입니다.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 12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이다가 이날은 13.19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신기해요. 뉴욕 증시가 상승했는데 VIX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자,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난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 사태를 맞아서 그게 과연 정치권에 어떤 변수가 생기느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자, 이게 변수인지 아니면 체크해야 될 이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승리 가능성이 커졌죠. 그런데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11월 대선전에서 금리 낮추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발언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트럼프의 이런 발언이 나와도 원달러 환율이 평온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금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트럼프는요, 11월 전에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 2028년까지 임기 보장한다고 좀 걸었고요. 거기다가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CEO,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세상 못 맞힌다고 했던 분, 세상 곤조로 못 맞힌다고 했던 이분이 재무부 장관으로 지금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걱정하는 거 11월 대선 전에 금리를 낮추면 안 된다? 시장에서는 이 얘기 안 들어 처먹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대선 가능성이 있어도 아직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에요. 따라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해도 경제 지표 보고 이런 거 보고 9월 달에 금리 인하 하게 되면 하겠죠. 문제는 뭐냐? 부통령으로 지명된 JD 벤스라는 강경 보수타 상원의원, 중국이랑 적투죠. 트럼프도 당장 관세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과 미국의 전쟁,
어찌 보면 지난번에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이 1차전이었다면 트럼프 2기를 맞아서 우리는 이제는 중국도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 지표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정조준하면서 우리는 이제 뉴욕 증시에서 중국까지 체크해야 되는 굉장히 피곤한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물론 우리 집에 뭐 물이 새고 그런 건 아닌데요. 좀 아침에 좀 소동이 있어가지고 조금 오전에 좀 정신 없다 보니까 녹음이 좀 늦었습니다. 자, 내일 돈다방 미쓰리는요. 제가 새날 출연 관계로 내일은 하루 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저는 돈다방 미쓰리 7월 19일 금요일 목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뉴욕 증시도 이틀 연속 챙겨드릴게요. 비 오는 동안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